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윤석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의 심장부에 서 있는 더 플라자 호텔인데요. 이 건물이 어떻게 거대한 병풍이 되어서 도시의 역사를 가렸다가 또 드러냈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플라자 호텔의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풍수지리상 건물을 남향으로 짓는 게 거의 국물인 나라에서 왜 하필 이 유명한 호텔은 떡하니 북쪽을 보고 서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호텔의 방향은 전통 방식이랑 완전히 정말 정반대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실수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고요? 바로 분노한 대통령, 국가적인 비밀, 그리고 우리 역사의 얕은 과거까지 이 모든 게 얽히고 설킨 그야말로 한편의 정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 건물 설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VIP의 눈에 띈 뒷골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바로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1966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아주 성대한 카퍼레이드가 열렸죠. 그런데 이 환영하는 인파 너머로 하필이면 정부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당시 서울의 맨얼굴이 그 VIP의 눈에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치부가 그대로 노출됐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당시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향했죠. 저 지저분한 곳들, 외국 손님들 눈에 안 띄게 당장 가려오려! 이런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권력의 시선, 그리고 숨겨진 의도.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당장 허물고 재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영리한 건축적인 아이디어로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스크린 빌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거대한 빌딩 하나를 지어서 그걸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가림막으로 써버리자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었던 거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텔에 저 길고 완만하게 휜 모양, 저게 그냥 나온 디자인이 아니에요. 시청광장에서 봤을 때 저 뒤에 있던 북창동의 허름한 판자촌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거대한 병풍 역할을 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역할이 단순히 가리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뭔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어요. 호텔방 창문으로 VIP들이 내다보면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청, 그리고 저 멀리 경복궁,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권력의 축을 향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됐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역사의 아이러니.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건물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인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가장 완벽하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심지어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수십 년 동안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요청이 아주 흔했다고 해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제일 잘 보이는 북쪽 고층방으로 주세요. 그들에겐 그 풍경이 자신들이 지배했던 식민지의 심장부를 내려다보는 뭐랄까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기묘한 풍경, 그리고 그걸 즐기던 일본인 관광객들의 특별한 경험은 1995년에 끝납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면서 그 뷰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림막에서 이웃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태어난 이 건물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자기 주변과 화해하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간이 흘러 2010년 호텔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변과 딱 담을 쌓은 것처럼 차가운 하얀색 타일 외벽이었잖아요. 그걸 다 뜯어내고 훨씬 따뜻한 색감으로 주변의 역사와 소통하려는 듯한 그런 새로운 얼굴로 바뀝니다.
이 리뉴얼을 맡았던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피에로 리소니가 내세운 개념이 바로 맥락적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어 하고 돋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주변의 역사와 문화, 환경이라는 맥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이웃 같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외벽의 은은한 브라운톤 색깔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덕수궁에서 영감을 얻은 거였어요. 덕수궁 정각의 붉은 기둥 색깔과 어두운 기와색, 그 중간쯤 되는 색을 골라서 현대적인 건물과 오래된 궁궐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변화는 당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서울색 프로젝트와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덕수궁 돌담색이라든지 기와 진해색 같은 우리 고유의 색을 되살려서 도시 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자는 노였는데 더 플라자 호텔이 민간 기업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셈이죠. 결국 이 호텔이 걸어온 길을 보면 꼭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변화해온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차가운 가림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우리의 복잡한 역사를 비추는 창이 되었다가 이제는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과 함께 숨쉬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서울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건물들이 사실은 그냥 돌이나 유리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욕망, 불안, 그리고 야망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의 건물들은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